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수십억 달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공 예산으로 키예프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 공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비디오를 좋아해. 블라디미르 푸틴은 완벽한 20년 유라시아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전략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에너지로 유럽을 스스로 묶습니다. 서쪽으로 나토 봉쇄,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수십억 달러 가치. 한국과 같은 첨단 기술 대기업과 함께 한국의 돈과 칩은 러시아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은 중립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대한 전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워싱턴이나 브뤼셀 때문이 아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자신의 무력감 때문이다. 푸틴은 테이블에서 가장 큰 빨간 선을 넘었다. 북한의 탄약과 군인을 구걸하면서 그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렁에서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아시아 호랑이가 아닙니다. 비난 발표. 서울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과정을 바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의 그림자에 직접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것을 부른다. 우선순위 우크라이나 요구사항 목록 프로그램 또는 미국과 나토가 2025년 7월에 제정한 퓨얼, 이 시스템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매우 잔인하다. 직접 원조를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의 성향과 함께 나토 국가들은 미국이 무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청구서를 일괄적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토 자료에 따르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75%, 오늘날 러시아 미사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 그리고 다른 대공의 90%, 이 퓨어를 자금으로 미사일을 구입합니다. 이제 한국 추가 1조 7천억 달러의 막대한 경제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방정식에 대해 한국의 참여, 치명적이지 않은 장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돈은 자금 조달에 색깔이 없습니다. 한국이 방공에 자금을 대면 퓨어를 통한 레이더 또는 인도적 지원, 다른 나토 국가 금고에 수십억 달러,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마레스는 지상의 암시를 로켓으로 발사합니다. 러시아의 10억 달러,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수-34 폭격기, 완전히 렌더링됩니다.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비효율적, 일본도 퓨얼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6년 2월 및 공급 레이더 시스템, 대한민국 대 그리고 일본의 우수한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진입. 그것은 러시아 군대가 눈이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포병은 어디에서 발사해야 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은 공중에서 사냥될 것입니다. 한국의 가입 움직임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이 소모전으로 바뀔 때 그것은 철학이 아니다. 그러나 승자를 결정하는 수학. 오늘날 미국은 90령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55% 연간. 한국의 연간 생산 능력 반면에 200영을 초과합니다. 영어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공급 거부. 그들은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의 보안을 위해 그러나 간접적으로 엄청난 양의 탄약과 무기를 판매하여 미국과 폴란드에 그들은 유럽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 자체 주식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면 그들은 수백억 달러어치를 팔고 있다. K2, 블랙팬서 탱크, 그리고 K9 산더 하위처스는 혼자 폴란드로 갑니다. 그들은 대규모 잠수함 계약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함께.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주 간단한 도미노 효과를 통해 한국이 폴란드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토 국가들, 현대식 탱크와 호위함, 이 유럽 국가들은 또한 그들의 오래된 것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무기, 우크라이나로 가는 더 가벼운 장갑차, 망설임 없이 K9, 높은 이동성과 밀리미터 정밀도로
거대한 저격총처럼 작동합니다. 푸틴 군인들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 번거로운 것들과 함께 설정하는 데 몇 분이 걸리는 소비에트 시대의 정크 시스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작동, K9은 목표물을 발사하고 파괴합니다. 밀리미터 정밀도로 위치가 바뀌고 몇 초 안에 사라집니다. 러시아 레이더가 깨어나기도 전에 K9은 말 그대로 사냥을 합니다. 자랑스러운 러시아 포병, 눈먼 먹잇감처럼 전쟁터에서 반대편에는 크렘린의 가장 큰 악몽이 있습니다. K2 블랙 팬서 탱크, 그 유명한 T-90 탱크는 잊어버려. 푸틴이 분출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 국영 TV와 레드 스퀘어에서 자랑스럽게 전시. MUD에서 K의 T-90을 던질 때 선전이 끝나고 기술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참호에서 밖을 내다볼 때 그들은 유럽이 보낸 탱크를 본다. 하지만 그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왜냐하면 한국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생산 능력으로 이제 유럽이 돌아왔다. 피어럴에 대한 공식 참여와 함께 한국은 공식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서부의 무기 공급 네트워크로 이 가능성은 러시아를 미치게 만든다. 러시아 외무부, 한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하로바의 말은 분명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보복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비대칭 측정 포함, 비대칭이라는 단어의 코드를 해독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직접 전쟁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경제를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한국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나라 사이의 무역, 이미 0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이미 초점을 전환했습니다. 유럽 무기 시장으로 폴란드와 캐나다의 60조 원 잠수함 계약, 러시아의 유일한 진짜 카드는 북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발전된 무기 기술로.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딜레마를 보는 곳입니다. 푸틴은 자신을 발견한다. 러시아는 자국 군대의 필요조차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비대칭 기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에 둘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마지막 집 시나리오입니다.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한국의 국가 안보. 이것은 러시아에 큰 딜레마를 제기한다. 모스크바가 평양을 제공한다면 너무 많은 첨단 기술로 서울은 자신의 레드라인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 서울이 직접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무모하게 엄청난 비축량을 쏟아붓습니다. 키예프에 포탄과 무기에. 이것은 푸틴이 위험에 처할 시나리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을 그렇게 무장, 러시아의 다른 동맹국을 괴롭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베이징은 통제되지 않는 김정은을 원하지 않는다. 바로 옆집 핵잠수함 가지고 놀기. 그러나 도미노 효과는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펄무브, 푸틴의 전체 글로벌 전략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크렘린의 기본, 전략적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유럽의 문제로서, 그리고 지구를 남쪽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 분쟁에서 아시아, 서쪽에 대한 새로운 다극블록 구축, 반제국주의 축의 이 이야기, 벽돌을 통해 홍보,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기술 및 경제 대국으로서 나토의 궤도에 연속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일본, 호주의 통합, 뉴질랜드와 가장 최근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메커니즘에 들어간 한국, 어떤 식으로든 푸틴의 주장을 약화시킨다. 우리는 오직 서쪽과 싸우고 있다. 아시아 최강의 경제, 키예프의 생존에 분명히 투자하고 있다. 이 상황은 또한 전략적 골칫거리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지지자들을 위해 중국과 이란 등 베이징 행정부는 심각하게 불편하다. 일본과 한국과 함께 바로 옆집 미국 및 나토와의 방위관계 심화, 그런 정도까지 러시아의 유럽 북한군 배치, 부메랑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뒷마당의 힘의 균형을 뒤엎는, 그리고 서울과 도쿄가 무장하도록 밀어붙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러시아의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 한국 자금으로 강화, 러시아에 더 많은 이란 드론이 필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북한 미사일,
이란은 자국의 지역 위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정된 자원을 녹이고 있다. 러시아 단계에서 이것은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크, 얼마나 더 무제한 지원? 동맹국은 모스크바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고 러시아, 한국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균형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한 러시아 민간 경제의 큰 기회, 제재의 소나기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2021년 한국의 러시아 수출은 약 100억 달러였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첨단 기술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자동차,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리고 부과된 제재, 영혼관리, 1,402개의 전략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 반도체 및 기계 부품 포함 E24 기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60%나 급감했습니다. 45억 달러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거대한 현대 공장 문을 닫아 푸틴은 자신의 국민들로부터 이 붕괴를 숨겼다. 병렬 가져오기라는 패치와 함께 러시아는 고품질의 한국 자동차를 수입했습니다.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 등 제조업체의 허가 없이 사용한 라벨 사용. 2024,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10억 달러 상당의 한국 자동차를 수입했습니다. 이 회색 채널을 통해서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푸틴의 정권은 단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서쪽으로 떠 있는 것은 우리를 고립시킬 수 없었다. 전쟁 경제에서도 삶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자동차와 화장품이라면 입국하지 않았다.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민간인의 관용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스크바는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한국 반도체에서 그것의 무거운 산업 조선에서 그리고 심지어 전자 부품도 첨단 무기 시스템에 필수 불가결한 기계. 러시아의 현대 무기 생산을 위해 이 회색 가져오기 네트워크를 통해 그러나 양측의 달이 이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타임라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냉전 종식 이후 모스크바와 서울은 균형 잡힌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에너지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이 섬세한 구조는 차근차근 무너지기 시작했다. 푸틴의 전략적 오산으로 인해 그리고 지역 균형을 방해한 동맹 선택,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때 영혼 관리, 금융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의해 부과된 수출 통제, 이 움직임은 모스크바를 낳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을 목록에 추가, 불친절한 나라들, 관계의 첫 번째 주요 파열,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러시아 극동 우주공항에서 2023년 9월 알람벨이 울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정보보고서에 대해 표시, 그 엄청난 탄약 수송, 평양에서 러시아로 가는 것은 이 회의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33연계 이상의 군사장비 컨테이너, 그리고 1500만 152mm 포탄, 로진 항구를 통해 러시아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상호 방위 조약,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중 서명, 역사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의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군사 지원을 위해 제공된 협정, 당사자 중 하나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 협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적 경고 수준을 높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정책을 제고하십시오. 우크라이나의 붕괴의 가장 극적인 단계, 2024년 10월 발생, 서양과 한국의 정보가 있을 때 약 14영명의 북한 병사가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탄약 판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군이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현대전에서의 최전선 경험, 그리고 그 대가로 민감한 핵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었다. 러시아의 잠수함 또는 미사일 기술,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변화시켰다. 먼 유럽 위기에서 실존적 보안 문제로 한반도의 서울을 위해 이 일련의 역사적 전환점, 소극적인 관찰자로부터 한국을 변화시켰다.
나토 메커니즘과 일치하는 활동적인 배후로 이제 파괴적인 발사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대리전 대응,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항하는 직접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국경에서 영호는 북한 군인들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기계화 유닛 수천 킬로미터에서 전방으로 보내는 간접 탄약으로 멀리, 그리고 퓨어를 통해 제공되는 재정적 산소, 여기에는 인도주의적 차원도 있습니다. 관영 매체가 대중을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토에 대한 아시아 거인들의 접근을 모함함으로써 서방과 아시아 동맹은 우리를 상대로 단결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26년 1월에 따르면 독립투표회사 레바다의 데이터, 대중들 사이의 전쟁 피로가 깊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61%가 평화회담을 원합니다. VTS IOM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표현한 기대, 모든 것이 2026년에 끝날 것이라고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 새로운 국제적 위기에 의해 병렬 수입의 붕괴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정상적인 삶의 부족은 조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에 액세스할 수 없는 사람, 항의의 물결, MO, 억압적인 정권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독한 질문, 사람들의 마음에 메아리 치는 것은 사기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왜 아시아도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과도 정치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산이 서부에서 동결되었습니다. 아시아는 사치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회색 채널에 의해 촉진되는 소비 및 무역, 이제 그 문들도 닫히고 있어. 전쟁부가 침식되고 있다. 저품질, 중국 상품으로 대체 2026년 2월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임즈의 분석, 과도 정치, 크렘린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당신의 돈 모드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엘리트들 사이에서 수입 및 무역 부문에서 평화의 가능성이 속삭이고 있다. 비하인드 씬이 시나리오는 마모 및 눈물 폭탄입니다. 푸틴의 전략적 마인드에 떨어졌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 지역 국경 분쟁을 훨씬 넘어 우크라이나는 이제 글로벌 단층선입니다. 한쪽에는 독재적인 공급망이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에 의해 형성, 중국과 이란, 반대편에는 민주방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나토 아메리카에 의해 형성,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거대 기술기업, 한국의 퓨어를 참여, 이 균형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또한 산업 역량, 그리고 지정학적 정당성, 모스크바가 이 움직임을 멈출 수 있을까요? 푸틴의 유일한 카드는 북한을 더욱 무장시키는 것입니다.